여러분들 듣기 좋은 얘기로 오늘 첫 번째 짤이죠. 평론을 하는 건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되게 좋아하죠. 뭐 그거 내가 아니라고 한 적 있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한동훈 검사장하고 기본적인 노선이 같기 때문이에요. 아니 한동훈의 정치 노선이 뭔데? 정치 노선이 뭐긴 뭐예요, 여러분. 깡패 잡아놓고 나쁜 놈 잡아놓고 조폭 설치지 않게 하는 거지.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 검사들이 문제 있다 어쩌고저쩌고 지랄 연병 개똥 싸는 소리들 하는데 맞아요. 알았어. 대한민국 검사들 문제 있어. 뭐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는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밤에 술 먹고 주치자가 길바닥에서 누워있어도 퍽치기도 발생하긴 하지만 비교적 발생을 안 하고 밤길이 비교적 안전하고 술 먹고 휘청휘청 거리도 되는 나라였었잖아. 카페 같은 데서 노트북 두고 화장실 갔다 와도 노트북 그대로 있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자, 마약하고 깡패 수사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참 어렵고 아픈 부분인데요. 대한민국 치안에 대해서 자랑할 부분은 물론 어려운 시절, 독재 시절도 겪었지만 총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마약을 강력하게 단속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길을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단속, 선제적이고 어떻게 보면 오버스러운 단속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이거 한동훈 검사장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검찰이 강력, 즉 조폭 수사와 마약 수사에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을 늘리지 않지요. 그러니까 마약이 퍼지고 있고 게다가 깡패가 설치는 기미가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단속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이런 사람들이 설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같이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나라에 대해서, 왜냐하면 총기, 마약, 깡패 잡는 거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렵게 국민들이 해놓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트레이드 마크고 자산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최근 몇 년간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검찰을 압박하거나 검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싶은 거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쪽박을 깨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거 금방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무너져서 깡패들 설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기업인이라고 하고 다닐 거고 지금 벌써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권력 무시하고 다닐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고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도 우쭈쭈 해줘. 이건 한동훈만 우쭈쭈 해주면 내가 너무 열받아. 이 부분에 대해서 죽어라 얘기하고 있었던 사람 한 명 있잖아. 유튜버 중에서. 저는 유재일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한동훈만 하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저도 죽어라 하잖아요. 제가 뭐 얘기합니까 여러분. 마약범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마약범죄와 둘러싼 돈 세탁 얘기하고 주식, 그리고 불법 도박 여기서 이 얘기에서는 마약, 총기, 깡패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깡패들의 가장 큰 수익 사업이 여러분 불법 도박이라고 죽어라 얘기하고 있고 이 불법 도박, 온라인 불법 도박이 너무 번지고 있고 애들을 피폐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번 돈이 어떻게 세탁되는지도 지금 대한민국이 제대로 모르고 있고 정치권도 이거를 방관하는 건지 뭔지 이 새끼들이 이거랑 놀고 있고 이렇게 생성된 돈이 저축은행 쪽으로 들어가서 저축은행 쪽을 뭐 특정하면 또 제가 또 걸리니까 특정 이제 딱 찝진 않겠지만 저축은행들 인수를 깡패 자금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주식담보대출 같은 걸 이런 걸 해대면서 주식시장 자체를 교란하고 무자본 M&A 같은 걸 하고 경찰관들 정치인들이 그런 인간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대접받고 접대받고
금감원도 기능을 멈추고 코인이다 뭐다 지랄인데 김치 프리미엄이다 뭐다 해서 해외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해외로 얼마나인지 나가는지도 모르는 와중에 그 모든 게 또 뭐랑 연결되어 있는다? 이거 아무래도 대북 송금하려고 이 큰 규모의 깡패 비즈니스에 낑겨가지고 대북 송금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저의 가설이었고 저는요 좌파들 있잖아요. 좌파들 세상에 약자들 있잖아요. 세상에 약자를 위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 있잖아요. 뭐 이재명 의원이 맨날 하는 그 억강부약이라는 말 있잖아요. 강함을 억제하고 약함을 뭐 강하게 한다. 뭐 억강부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죠. 듣기에는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 약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약하다고 사는 사람들 별거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월급날 바라보고, 월급 오면 카드값 갚고, 대출 갚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 딱히 해줄 거 없어요. 그냥 룰을 만들고, 그 룰이 안정적으로, 그냥 뒤통수 맞지 않게 그냥 그렇게만 가면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좌파들이 들쑤셔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래에서 대한민국 저변에서 깡패 새끼들이 라이징하는 거를 돕고 혁명 세력이라고 하는 주사파 세력을 돕고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걸 돕는 게 아니라 김은숙님 감사합니다. 이 인간들은 뭐를 돕는다고요? 깡패와 주사파의 라이징을 돕잖아요. 그리고 주사파와 깡패의 라이징을 위해서 이들이 뭐를 합니까? 돈을 만들어주죠. 온갖 특혜, 기타 등등 방관. 그러면서 사회 질서가 여러분. 그러면서 제일 최악이 뭐예요? 노력 안 한 인간. 그냥 단순히 노력 안 한 인간들이 아니라 깡패 새끼들 같은 얍삽하고 더럽고 사회 바닥에서 얍삽하고 더러운 짓을 일삼던 새끼들이 권력에 접근하는 길을 좌파가 열어놨잖아요. 콕 찍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되게 뭐 지역 비하 많이들 하는데 지금 지역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지역은 어디죠 여러분? 성남입니다. 성남 깡패들의 개지랄과 성남 혁명 조직들의 개지랄이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고. 한동훈 장관은 뭐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밖에 못 하겠지만 저는 뭐 이제 유튜버잖아요. 자유로운 유튜버잖아요. 막 얘기하는데 저기 했잖아요. 이름도 외우기 쉽잖아요. 이준석 씨. 그 윤수미 사건 났어도 나오고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 씨 뭐로 돈 벌었다가 과징금 먹었어요? 불법 도박이었잖아요. 170억 과징금인가 물었었잖아. 그리고 지금 다시 감옥에 또 불법 도박으로 또 갔고 그분이 뭐 여러분 다시 재개하면서 뭐로 했어요? 샤오미 총판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있잖아요. 버닝썬 사건이고 뭐고 요번에 지금 이 금융기관 그 해외 송금이고 기타 등등 다 뭐가 나와요? 중국 나오잖아요. 이 나라의 깡패 혁명 세력 그 새끼들이 뒷배로 중국을 삼아서 나라를 송두리째 넘기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의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나 기타 등등이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노조 뭐 전장현 사태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이제 이석기라는 인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뭐 단체들 기타 등등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여러분 혁명 조직의 이름으로 우파 정치인들을 감고 깡패 돈으로 그 돈으로 감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난장판이 있는 인간들이 여기까지 이 우파 정당까지 기어 들어와가지고 오염을 시켜버리면 대한민국이 전선이 완전히 무너진다고요. 제가 요새 진짜 이 정치평론이고 나발이고 되게 좌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의당이고 민주당이고 이 미친놈들 정신 못 차리고 그러는 거 보다가 그래도 우파 정당에는 친중이니 패미니 깡패 새끼들이니 이런 거 좀 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곽상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깡패 새끼들 디벨로핑 하는 데에서 돈 받아 처먹은 정치인들은 왜 등장을 하는 거며, 친중 세력은 또 왜 이렇게 좆도 많은 거며, 페미 성향이나 기타 등까지, 이 PC주의 성향까지도 이 보수 정당, 그럼 도대체 보수가 뭔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냐고요. 파이석주님 감사합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뭐 민주화 과정에서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한 다음에 깡패 새끼들, 응? 동대문 깡패 이정재를 그냥 사형시켜버린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화 좋아하지만 깡패 퍼지고 마약 퍼지고 총기 퍼지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쿠데타 응원할 국민들이야.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 있다고. 지금 정치인들, 당신들 정치 족같이 하면 그냥 다 숙청이야. 그런 일 안 벌어질 거다? 그런 일 안 벌어지려면 정신을 차리고 해라. 저는요, 있잖아요.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군대를 부르기 전에 검찰을 부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군대를 부를 수 없으니까 검찰을 대통령식 시켜주고 정권을 준 거예요. 이 정권마저, 윤석열과 한동훈마저 깡패들을 못 잡아 쳐넣으면, 그리고 마약이 퍼지고 조폭이 퍼지고 그러잖아요. 불법 도박이 퍼지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뭐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군인을 찾을 겁니다. 당신들 차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해. 이런 식의 개 양아치 깡패 새끼들이 나와바리 차지하고 지랄하는 꼬라지. 올해 금융업자하고 디벨로퍼라고 이 개새끼들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노선이 같잖아요. 노선이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노선이 어떻게 같겠어? 생각이 같겠어? 그렇지만 최소한 이 총기 마약 깡패 잡는 거, 깡패 새끼들 용납 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노선이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동훈을 뭐 대통령과 뭐 이런 거는 그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고, 이래서 제가 한동훈을 좋아하는 겁니다. 노선이 같아서. 아무튼 뭐 또 이런저런 얘기했네요.